비하인드 넥프레스는 특별히 이 자세가 극상근에 더 무리가 간다기보다는 회전근개 강화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하나 꼽으라 그러면 견갑골 주변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늘 재활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헬스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관절 부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꽤 핫했어요. 그래서 후속편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인데요. 지금 대회가 며칠 남으셨죠? 40일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운동 중에 관절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보통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사실은 통증의 원인은 엄청 다양하거든요. 어떤 기전인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운동 중에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통증의 발생 부위에 기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프지 않았는데 움직일 때 그 부위 통증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움직임으로 인한 마찰이나 부하 증가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일 것이고요. 드물게 그런 기계적 문제가 아니라 혈액성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운동 중에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혈관 상태가 좋지 않다면 그 원하는 만큼 혈액량이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허혈성 통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젊은 사람한테는 매우 드문 편이죠. 그럼 이제 기계적 원인이라고 하면 보통 뭐 관절, 인대, 힘줄 같은 걸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절은 뼈랑 뼈가 만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을 통해서 이 뼈의 움직임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인대는 반면에 뼈랑 뼈를 이어주는 결체 조직입니다. 하지만 힘줄은 근육이 뼈에 붙을 때 건의 형태로 바뀌어서 붙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뼈와 근육을 잇는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뼈랑 뼈를 이어주는 결체 조직인 인대는 상대적으로 정적 안정성을 좀 더 제공하는 반면에 건은 힘줄은 동적 안정성을 좀 더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절 부위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고 또 특성이 다를 것 같은데요. 관절의 종류를 윤활 관절이냐 아니면 섬유 관절이냐 같은 조직학적 특성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반면에 이렇게 팔꿈치나 무릎처럼 이렇게 굽었다 폈다 하는 경적 관절, 어깨나 고관절 같은 볼 소켓 관절처럼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조직학적인 특정 이런 거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관절의 자유도와 안정성이 어떤 게 더 큰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안 다치고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깨랑 고관절은 볼 소켓 관절, 이렇게 소켓이 있으면 볼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관절이고, 보통 이런 관절 윤활 관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볼 소켓 구조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360도로 돌아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3축 움직임이 되고요. 그런데 같은 이런 볼 소켓 관절이긴 하지만 고관절은 체중을 부하를 해야 된다는 특성 때문에 훨씬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인대가 굉장히 강한 편도 있고 그 소켓도 어깨보다 훨씬 더 이렇게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더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무릎이나 팔꿈치는 이렇게 굽힘과 신전을 하는 이제 경첩 관절이거든요. 한쪽의 움직임만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나 고관절보다는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죠. 허리 디스크도 관절이거든요. 근데 얘는 윤활 관절이 아니고 연골 관절입니다. 이런 연골 관절은 움직임보다는 부하에 좀 더 잘 견디게 되어 있어요. 관절 종류에 따라서도 부상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 관절부의 통증이 진짜 관절 문제인지 관절의 부위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꿈치가 아픈데 진짜 팔꿈치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팔꿈치 주변에 인대나 아니면 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관절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젊어서 그런 관절 손상이나 연골 손상이 좀 드문 편이고 대부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건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게 통증이 관절 문제인지 건 문제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건은 근육이 뼈에 붙을 때 건의 형태로 바뀌어서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힘을 줄 때 장력이 가해지니까 통증이 발생하는 반면에 관절은 힘을 주지 않더라도 수동적인 관절 운동으로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혹시 수동적 움직임의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환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진찰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충분히 힘을 뺀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던가 폈다던가 아니면 어깨도 신전시켰다던가 굽힘을 했다던가 라는 식으로 관절 종류보다는 신체 부위에 따른 어떤
공격에 문제가 호발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깨는 회전근개 문제가 좀 더 많은 편이고, 고관절은 이제 관절 쪽 문제인 충돌, 연골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팔꿈치는 관절보다는 건인대 문제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아마 헬스하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이 부상을 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전근개 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어깨는 자유도가 높은 관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높은 자유도를 위해서는 관절을 감싸는 인대가 비교적 좀 장력이 덜합니다. 어깨 움직임에 따라서 어깨가 쉽게 빠지는, 즉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 주변에 있는 회전근개가 어깨의 동적 안정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 회전근개는 엄청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손상되고 또 다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총 4개가 있거든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그리고 소원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 극상근 손상에 기인하게 됩니다. 원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충돌하고 관계가 많아요. 견봉뼈랑 극상근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 다른 건이나 근육에 비해서 이렇게 회전근개가 일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극상근은 평상시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할 뿐더러 일상적인 동작만으로도 큰 힘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전근개는 관절의 동적 안정성을 1차적으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깨 움직임에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극상근 같은 경우는 모멘텀도 굉장히 짧아서 역학적 이득이 매우 낮아요. 그만큼의 정교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움직임과 부하에 의해서도 매우 큰 장력이 극상근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회전근개는 원래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그 중에 극상근은 외충돌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극상근은 일을 많이 하는 것과 동시에 모멘텀이 짧아서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많은 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이런 요건 때문에 사실 운동을 별로 하지 않은 분들도 노인이 되면은 이 극상근 파열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멘텀이 짧다는 게 이 삼각근처럼 팔 끝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에 짧게 붙어 있다는 뜻이죠? 그 주행 방향을 생각하면 어깨 이렇게 올릴 때 삼각근은 좀 더 아래에 붙는 반면에 극상근은 더 짧은 곳에 붙기 때문에. 회전근개 부상에 위험한 동작이나 종목이 있다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비하인드 넥프레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하인드 넥프레스는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 어깨 전방 쪽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극상근에 무리가 간다기보다는 90도 외전한 상태에서 이제 외전을 했을 때 어깨가 전방 탈구가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인대가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유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방 탈구가 되지는 않지만, 그 외상의 과거력이 있던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깨 탈구가 이제 전방 쪽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인대가 느슨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를 외전 상태에서 외회전을 하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본적으로 비하인드 넥프레스는 전방 탈구를 유발하는 자세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도 공을 던질 때 이렇게 해서 던지잖아요. 공을 잡아서 외전하는 상태에서 외회전했다가 이렇게 내외전 하는 동작인데, 이때 이 앞쪽에 있는 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하를 많이 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쪽에서 어깨 건강에 무리가 가는 거지, 특별히 이 자세가 극상근에 더 무리가 간다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 탈구에 과거력이 있던 사람들 사실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극상근에 부하가 많이 가는 동작은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어깨가 외전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외전 시킬 때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죠. 이제 사레레가 회전근개 부상에 좀 많이 원인이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외전된 상태에서 90도 외전된 상태에서 뇌회전이 될 때 충돌이 유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타고나게 견봉화 공간이 넓거나 견갑 움직임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충돌이 안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견갑 움직임이 안 나오고 선천적으로 견봉화 공간이 좁은 사람들은 90도 외전일 때가 가장 그 견봉화 공간이 좁아집니다. 사레레 할 때 그러니까 주전자 따르듯이 이렇게 내전해서 올리라는 거는 안 좋을 수 있겠네요, 회전근개에는. 이런 동작을 해도 통증이 없는 거는 충돌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다는 거라서 저 생각엔 해도 된다고는 생각하고, 다만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통증이 있다면은 손목의 그 내외전 외전을 조절을 해서 통증이 없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이 조금 있으면 앞으로 빼서 약간 외전 건 상태에서 하는 게 안전한 동작이긴 하겠네요. 네, 오히려 그때가 그 충돌을 좀 덜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전근개 부상을 피하는 방법이나 회전근개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운동할 때 통증이 없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면 통증이 그 동작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이나 관절이나 건을 희생하고 근육을 얻는 게 아닐까라 생각을 하거든요. 리스크 베니핏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나마 어떻게 해야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전근개 강화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하나 꼽으라 그러면 견갑골 주변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정거근이랑 하부 승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견봉화 공간을 조금 더 유지시켜 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전근개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저는 견갑골 주변 근육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깨 부상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견갑골 주변 근육은 모든 어깨 부상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의사가 아니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너나 뭐 물리치료사가 아니라면 어깨 문제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괜히 어디 영상을 보고 이 운동이 좋다다 따라 하는 것보다 모든 운동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견갑골 주변 운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추천드리는 운동이 있나요? 영상에 많이 나와서 찾아봐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푸시업 플러스라 그래서 땅에 두고 이렇게 견갑을 앞으로 쭉 빼는 동작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전거근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요새 많이 하는 뭐 와이레이즈 뭐 이런 동작도 하부 승모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도 견갑골 주변 근육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80%는 삼각선호 연골이라고 해서 TFCC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 이거 있으면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그분들의 무릎 통증 아마 95%는 거의 두 개입니다. 십자인대 부상도 많이 당하시잖아요. 정강이 뼈랑 무릎 대퇴뼈가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갈 때 끊어집니다. 저도 진짜 저는 이제 오른쪽 무릎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참고 많이 했어요. 의사 선생님 또 참고 하신다니.